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30살 이후에 제가 왜 자기계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계발을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철입니다. 혹시 나이가 30이 넘기 시작했는데 돈도 없고 더 성숙해진 것 같지도 않고 20대 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불안하신가요? 또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하느라 자기계발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할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초보자분들에게 자기계발 시작할 때 꿀팁 3가지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자기계발하기 힘드시죠? 저도 잘 알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계발을 하면 내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나에게 보상으로 치맥 한 잔도 해야 하고, 꼰대 같은 상사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친구들을 만나서 뒷담화도 해야 되고, 또 게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레벨업도 해야 되는데, 일 끝나고 자기계발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던 드라마도 못 보게 되고 게임도 못 하게 되고 친구도 점점 못 만나게 되고 술도 못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계발을 잘 시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고 살아가는데 일 끝나고 공부까지 해야 돼? 지금처럼 그냥 워라밸을 즐기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게 되죠. 저도 남들과 다르지 않게 일 끝나면 게임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리고 다음날 일 끝나면 또 게임하고, 그 다음날도 게임하고, 그 다음날 또 게임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계기로 인생을 180도 뒤집어 버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결혼을 한 이후부터 마인드가 싹 다 뒤집히기 시작한 것이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 내가 집도 구해야 되고 몸가짐도 내야 되고 내 가족 식비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 끝나고 게임하고 친구 만나서 술 먹고 하고 산다면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가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결국 결혼 후 자기계발을 시작한 계기도 생존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존 본능이 강하게 들었던 이유는 내 나이 30살에 받았던 월급이 약 200만원 정도였는데요. 월 200만원 벌면서 살아가면 집도 못 사고 애 키우기도 힘들고 평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미래가 불행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현재 내가 버는 돈으로 가족을 감당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돈 없이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시작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을 때 저는 돈 많이 버는 거, 돈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자 되는 법 책만 읽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힘들 때마다 읽는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나무위키에 따르면 재산이 약 8천만 달러, 한화 약 900억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읽은 책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은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가난한 아빠의 마인드와 부자 아빠의 마인드를 대조해주면서 이야기해주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한테 어떤 것을 배워서 부자가 되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처음 한 일이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 일단 글러먹은 제 정신 상태부터 고쳐 먹어야 됐거든요. 항상 하기 귀찮아서 누워있는 나 자신, 불 끄는 것도 귀찮아서, TV 끄는 것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그런데 유일하게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출퇴근. 먹고 살기는 해야 하니까 생존 본능으로 아무리 귀찮아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출퇴근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보상이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계발을 하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루틴이 필요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란 새벽에 일어나서 삶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바꾸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미라클 모닝만 검색해 보셔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고,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인스타그램에서도 미라클 모닝 해시태그만 보아도 약 40만 개 정도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며 저도 미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부터 약 일주일 만에 저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도 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비몽사몽으로 책상에 앉아있다가 출근하고 미라클 모닝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 후 다양하게 자기계발을 시도해보았지만 계속 실패하고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자기계발을 계속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3가지였습니다. 이 방법을 썼더니 확실하게 방향성을 잃지 않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3가지를 잊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자기계발에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은 자기계발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꾸준히 유지하며 살고 있고, 제가 많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었는데 그 책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3가지를 추려보았으니 믿고 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자기가 무엇을 개발하고 싶은지, 궁극적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자기계발을 해야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뭐부터, 어떤 공부부터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많이 방황했었죠. 이렇게 저처럼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계발로 무엇을 해내고 싶은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아야 그거를 향해 꾸준히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저를 예로 들어드리면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나를 퍼스널 브랜딩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유튜브로 수익화를 만들어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본을 써야 하는지 계속 공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자기계발을 왜 하는지부터 알아야 무분별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딱딱 정해놓고 배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표를 정했다면 처음에는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을 처음 시작할 때 의욕에 불타올라서 새벽 4시 30분에 미라클 모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라는 불이 일주일 만에 하얗게 불타버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제 머리에는 이젠 지쳤어, 좀 쉬었다 가도 돼 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평상시처럼 누워서 TV를 보고 롤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아예 책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계발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 빈둥거리고 더 의지박약인 사람이 되었죠. 제 에너지는 정해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급속도로 태우니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고갈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42km를 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실 사람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지 않고 가볍게 뛰다가 탄력이 붙으면 조금씩 속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그리고 탄성이 붙으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우리는 모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꾸준히 믿고 밀어붙이자입니다. 자기계발은 게임과 다르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게임처럼 책을 읽었을 때 레벨이 바로 상승하고 스킬이 생기면 좋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느낍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고 그냥 내 느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도 자기계발을 한다고 1년 동안 책을 60권가량 읽었는데 변화가 거의 없었고, 책을 이렇게 읽었다고 수익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 이렇게 시간 쓰고 에너지 쓴다고 내가 변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확실히 꾸준히 하면 좋아집니다. 간단한 예로 운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할 때 어떤가요? 다른 차가 와서 박을 것 같고, 초보 운전이라고 빵빵 거릴 것 같고, 도로 위에 나가는 것이 두렵잖아요.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도로에 집중해야 되니까 노래를 틀고 운전하면 그렇게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노래도 틀고 운전하면서 음료도 마시고, 옛날에는 60km만 달려도 빠르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자동차가 지금 80km, 100km 속도로 달려도 전혀 부담 없이 타고 다니지 않으신가요? 계속 운전하면서 게임으로 치면 우리는 운전 스킬이 거의 만렙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꾸준히 공부한다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자기계발을 시작했던 계기를 알아보았고, 또 자기계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계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이 3가지를 먼저 부담없이 작게 시작해본다면 자신이 원하는 길,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자기계발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지금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나이 30대가 넘어서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한다면 100% 성장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